네, 이제 그 기본권의 영역을 영역별로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뭐 마지막이 되겠는데, 외국인의 사회적 권리는 어떠한가? 외국인도 사회적 기본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모든 국민으로 명시를 했고, 그 주체를.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결국 권리의 구체적 실현은 법률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의 희생과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지금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내듯이 말이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또 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이 이 적게 내면서 가져가고 하는 그런 분배의 그 논리에 따르는 것인데,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 아닌 그 외국인에게 다른 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런 그 사회적 기본권을 그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적어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반면에 긍정설은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또 사회적 기본권이 뭐 입법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그 사실이 그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느냐의 문제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즉, 뭐 입법을 통해 가지고선 실현이 뭐 미흡하더라도 어떤 그 기본권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문제, 그런 견지에서 봐야지. 이게 실현이 되는, 입법을 해야 실현이 되는 거니까는 아예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긍정설의 입장이고,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다운 삶의 실현, 이거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만한 권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상대적 무의미설. 이거는 이제 누가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인가는 별로 그다지 의미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해도 국가 권력의 매개를 통해서만, 또 적극적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서만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큰 뭐 의미가 없고, 또 그렇다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말이죠.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그 국제 규범은 어떤가? 그 사회권 규약 제9조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대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국민 인권선언은 한 국가의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서 다음의 권리를 누린다 하면서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회적 기본권들을 거기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그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일단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모든 국민이라고 이제 원칙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상호주의에 근거한다는 그 논리적 근거는 뭘까? 우선 대한민국 사람한테 그만한 그 보장을 해주지 않는 국가의 국민을 왜 그만큼 보장해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논리가 가장 중요한 그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 위에서 그 혜택을 주는 것이 될 텐데, 이제 그런 이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뭔가 이제 사회보장으로 나가는 그 재정을 좀 아끼겠다는 것이 또 이제 뭐 실질적인 그런 어떤 그 이유이기도 하죠. 사회보장에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의 그 형태별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사회보장에는 크게 3형태가 있습니다. 3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보험이고, 이 사회보험에 속하는 그 사회보장의 것들로는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어떤 내가 내고 받는다기보다는 이게 사회보험은 내가 낸 만큼 내가 받는다 뭐 이런 이제 낸 만큼 받는다 뭐 꼭 그 같은 양을 등가는 아니고 내가 기여를 하고 또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또 인정받는 부분을 내가 받는다는 그런 이제 의미고 공공부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 부조하는 것이죠. 거기는 기초생활보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이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에는 뭐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에는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하고 이제 고용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뭐 불법 체류자도 다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죠. 그 고용보험은 어떠한가? 고용보험은 체류 자격에 따라서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든 상호주의에 의해서 또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주 정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주하는 사람, 또 국민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또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상호주의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의료에 관한 권리를 볼까요? 의료에 관한 권리 중에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등록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을 누릴 수 있겠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6개월로 이제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갑자기 뭐 이렇게 앰뷸런스에 실려가야 되는, 구급차에 실려가야 되는 그런 상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사회권 규약과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은 비정규 이주자, 즉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권리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의 경우에 불법 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무원은 불법 체류자를 보면은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불법 상태구나 하면서 그 신고를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불법 체류자도 안심하고 응급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어떠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이제 그 문제점을 보면은 지금 그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을 임신 양육 중이거나 배우자의 국민인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그러니까는 결혼 이민자가 와가지고서 이 노인을, 그러니까 시부모, 노령의 그 시부모를 봉양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런 결혼 이민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난민,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난민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일반 외국인,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일반 외국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의 대상은 국민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대상은 국민만이다. 그렇지만은 외국인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을.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교육을 받을 권리이자 그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그런 교육을 자녀에게 시킬 그런 의무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중에서 자녀가 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그런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옆집에 그 아이는 국민인데 그 국민은 이제
학교에 보내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외국인인 자기는 그 통보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는 차별하는 거다. 우리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말이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무 교육의 대상자에게만 통보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사실 그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서류 아이의 어느 학교에 이제 다닐 수 있게 하려면은 뭔가 이 서류를 막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 뭐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체류 자격이 이렇게 불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 주위의 그 보증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선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의 아동도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다. 교육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이 여기에 어긋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다만, 명시적으로 아예 외국인 아동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사실은 뭐 그것이 외국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 가지고선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무교육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외국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